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송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유딜 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주시는 남산 선비지구라고 해서 대형 중학교 근처에 유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유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중소도시를 개발하는 데 최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딜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금 현재 남산 선비지구에는 선비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80억 정도 들여서 선비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고요. 도로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원 조성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생겼고 어린이 돌봄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주택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영주 남산 선비지구는 면적이 45,0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82억 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주도 곳곳에 지금 여기 남산 선비지구를 비롯해서 관사골 지역, 구성마을 또는 한절마 색들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색들 사업으로서 동네 담장도 고치고 벽화도 그리고 동네 길도 개선하고 지붕도 고쳐주고 이러한 지원한 곳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딜 지역만큼은 달라요. 유딜 지역은 만약에 그 남산 지구에 집이 100가구가 있다고 골목길도 있고 골목길 좁은 길로 막 들어가고 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집들이 수리비를 받아서 고치고 깨끗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전에보다가 삶의 환경이 쾌적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치고 수리했다고 해서 그 동네가 근본적으로 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가 살고 있다면 100세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주거의 연령이 노령층들이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 노령층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유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유딜이라고 하는 용어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딜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명명하기를 도시재생 유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시재생은 이름 그대로 그 헌 것을 새 걸로 태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재생인 의미이고요. 유딜은 어디에서 갖다가 따라 붙였냐 하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32대 대통령인가 루즈벨트가 당선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사를 시도했습니다.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부시고 새로 만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딜 사업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주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주에 우리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 주택이 100년 가고 1000년 가서 그대로 있다면 그 집 주변으로서의 보존 가치는 생길지 몰라도 개발 효과, 개발 경제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에 한 번씩 이 집을 뜯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0년에 한 번씩
그 돈은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집을 뜯어요. 뜯으려면 인력이 투입돼야 되죠. 그 인력에게 돈을 줘야 되죠. 새로 지으려면 밥도 먹어야죠. 재료도 사와야죠. 이렇게 건설 경기를 통한 경제의 재순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뉴딜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2인 이상이 합의를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고치고 수리하는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 영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남산 선비지구에 그 골목길 안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어린이 육아시설도 만들어지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좋아졌어요. 그거까지 좋죠. 전에 살던 것보다는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뉴딜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연령이 20년 이상이 된 지역을 지정합니다. 다 집이라고는 썩어 빠진 집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내가 땅만 하나 덜렁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동네 이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갈라 그래봐야 땅값도 얼마 가지 않고 딴 데 가봤자 갈 데도 없어. 집을 좀 새로 지어볼까 생각을 해도 집 지을 돈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땅을 100평으로 기준을 했을 때 거기가 일종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을 한 200%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건물을 20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비로 산정해 본다면 대략 우리가 평당으로 생각해 보죠. 평당 건축비가 한 500만원 갑니다. 그러면은 500만원에 200평을 짓는다면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평당 500만원에 총 건축 면적을 200평을 짓는다면은 공사비가 10억입니다. 그럼 땅을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어. 한 집에 50평,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땅값 해봐야 거기 2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200만원도 안 가요, 지금. 그러면 200만원이라고 치면 100평이면 2억이에요. 2억짜리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꺼내고 싶어도 2억짜리 토지에 대출 잘해줘도 1억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가 여기 집을 지어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동네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돼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땅 파세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지역이 쇠퇴해가기 때문에 거기 사업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자, 건축사업자, 우리 소위 잘 아는 집장사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되지를 않죠. 영주 같으면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택지 지역이나 몰라도 그쪽에다가 땅 사서 집 지을 수 있는 건축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가 뉴딜 지역입니다. 뉴딜 지역에 여러분들
토지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라고 했죠. 그러면 내 집 하나, 옆집 하나, 두 개 50평, 50평을 가지고 있어. 팔란이 그렇고 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 그런 데다가 대략 집을 지으면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한 24평형 정도짜리가 대개 한 8세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짓는 10억의 공사비를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 이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집을 짓는 돈을 빌려줍니다. 연금리 1.5%에 빌려주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리는 것 치고는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억을 빌린다고 하면 1,500만 원을 1년에 이자로 주고 빌리는 제도입니다. 그 돈을 빌려서 이 집을 다 지으면, 자, 나는 애초에 땅을 100평 가지고 있었으니까 200만 원짜리 100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2억 재산의 소유주인데 집을 1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거기가 대략 24평형 정도 되면 전세금이 약 1억 5천 정도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두 집이 살았죠. 애초에 두 집이 살았으니까 두 집이 한 개 층씩 들어갑니다. 한 개 평씩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더 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집이 나머지 6개가 남았죠. 6개를 한 세대에 1억 5천만 원씩 전세를 주면 돈이 얼마가 돼요? 돈이 9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세대주 빌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지어 놓으면 새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또는 분양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라고 해도 유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다 지어 놓으면 LH공사가 이 집을 사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집을 지어서 이 집을 LH공사에 팔면 우리가 사주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확약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100번 활용해서 지역 개발에 동력으로 써야 합니다. 가령 유딜 지역에서 자 10억짜리 공사가 한 군데 일어나면 경제 유발 효과가, 건설 경제 유발 효과가 10억 원어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10군데에서 건설 공사가 일어난다면 100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거기서 공사를 하려면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들이 많습니다. 여기 영주도 건축자재 파는 건축자재상들이 많죠. 건축자재 다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유딜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남산 선비지구는 영주역과 대단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철도 부지가 사이에 존재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러한 교통에 불편한 곳이었으나 이번에 영주역 앞 역전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영주역에서 남산지구까지 6교가 건설되는 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철도 지역본부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에 임대 수요도 충분하게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유딜 지역으로 지정된 이 남산 선비지구에 집 수리 수요만 조사해서 진행할 게 아니라 충분히 집을 짓고 싶은 사람, 유딜 지역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낡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또는 이번 기회에 이 토지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유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순히 고치고 도로를 넓히고 하는 이러한 샛들 사업보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홍보하여 그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임대주택을 만들어 LH에 매각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산 선비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